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5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예쁜 처녀 옆에 앉아 있어 보라. 1분처럼 지나간다.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1분간 앉아 있어 보라. 1시간처럼 지나간다. 이게 바로 상대성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샌프란시스코 1976년. 엘리엇의 나이 30. 이 장소 어때? 마음에 들지? 매트가 모래사장에 누워 언덕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중산층 시민들처럼 레스토랑에서 여유있게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해변에 나와 핫도그나 샌드위치로 식사를 때우고 각자의 일터로 되돌아가곤 했다. 강렬한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화창한 날이었다. 멀리 옅은 안개에 쌓인 골든게이트가 마치 유백색 구름 양탕자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답답한 철골 구조물 숲보다는 훨씬 낫지. 엘리엇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물며 대답했다. 자네에게 말해줄 아주 대단한 뉴스가 있어. 매트가 연막을 치며 말했다. 뭔데? 잠시만 기다려봐. 곧 깜짝 뉴스를 발표할 테니까. 끝나가는 인디언 썸머를 즐기려고 해변을 찾은 젊은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남자들은 최신 유행의 나팔바지와 반들반들한 저지 폴로넥 차림에 구렛나루를 길렀고, 여자들은 얼룩달룩한 색깔이 긴 튜닉과 피치스킨 재킷 차림에 조잡한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매트가 트랜지스터를 틀었다. 이글즈가 부르는 호텔 캘리포니아의 호소력 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매트는 후렴 부분을 따라 부르며 해변을 훑어보았다. 자네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잘 봐. 우리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아? 엘리엇은 편하지 않게 몸을 돌렸다. 한 아리따운 여자가 섹시한 자태로 수건을 깔고 누워 나른한 표정으로 이탈리안 아이스크림을 빨아먹고 있었다. 그녀가 늘씬하고 길쭉한 다리를 꼰 채 그들에게 추파를 던졌다. 저 여자 어때? 매트가 여자에게 윙크를 보내며 물었다. 내 인생에는 이미 운명처럼 정해진 여자가 있다는 걸 자네도 잘 알잖아. 매트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다. 자네는 포유류의 단 5%만이 짝을 짓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그게 뭐 어쨌는데. 자네도 5%에 지나지 않는 부류에 섞여 골치 아프게 살아가기보다는 나머지 95%의 대열에 합류해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게 더욱 좋을 것이라는 뜻이야. 글쎄, 일리나라면 자네 생각에 동의할 것 같지 않은데? 하긴 일리나만 바라보고 사는 자네한테 여자 얘기를 꺼낸 내가 잘못이지. 매트는 얼마 남지 않은 핫도그를 한 입에 꿀꺽 삼키며 혀를 끌끌 찼다. 그나저나 자네 뭐 잘못 먹은 거라도 있나? 도무지 힘이라고는 없어 보여. 아니, 그 반대야. 난 지금 힘이 넘치니까. 자넨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문제야. 가끔 휴식이 필요할 때는 푹 쉬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곧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네 또 그 중국 음식점에 갔지? 자네 집 근처에 있는 초회 식당 말이야. 미스터 초회 식당? 그래. 요즘 그 집 오리고기 요리 맛은 어떻든? 맛이 아주 좋던데? 난 왠지 고양이 고기 같던걸.
그때 아이스크림 장수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젊은 신사분들에게 어떤 맛을 권할까요? 피스타치오, 캐러멜, 코코넛? 자, 원하는 대로 고르십시오. 매트의 선택에 따라 엘리엇은 코코넛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다. 아이스크림 장수가 자리를 뜨자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플로리다에서 보낸 주말은 어땠어? 어쩐지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는 얼굴인데. 사실 어제 저녁에 좀 심각한 일이 있었어. 엘리엇이 뭔가 속내를 털어놓은 눈치였다. 뭔데? 어서 말해봐. 공항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여자? 남자. 60살쯤 되는. 매트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엘리엇은 공항 화장실에서 사라진 그 신비한 남자와의 기이한 만남에 대해 들려주었다. 잠자코 있던 매트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자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증세인 것 같아.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까. 내 말 잘 들어. 자네는 일에서 잠시 손을 떼야 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하면 헛것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라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자네를 걱정한다고 생각해? 또 다른 자네가 미래에서 찾아와 서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얼토당토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늘어놓는 자네가 진정 정상이라는 거야? 그만둬.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 이제 다른 얘기나 하자. 일리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바다로 고개를 돌린 엘리엇은 옅은 안개에 휩싸인 골든게이트의 금속 교각을 쳐다보며 잠시 상념에 빠졌다. 일리나가 아기를 갖고 싶어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얘기야. 정말 잘 됐어. 내가 대부를 해도 될까? 난 아기를 원하지 않아, 매트. 아니 왜? 자네도 잘 알잖아.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확실하게 변해가는지. 난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 매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해. 자네가 보호해주면 되잖아. 일리나도 있고 나도 한몫 단단히 거둘 테고. 가족이란 게 대체 뭔가? 그런 일에 필요하니까 가족이 있는 거잖아. 말이야 쉽지. 자네는 플레이보이로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애인을 갈아치우고 있잖아. 자네 역시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된 건 나와 마찬가지야. 나야 아직 일리나 같은 여자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 일리나 같은 여자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데 자네가 차지해버렸잖아. 그런데 자네는 너무 멍청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 엘리엇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집채 같은 파도가 해변을 덮치는 바람에 두 사람 쪽으로 물거품이 튀었다. 몇 분 지나자 다시 유쾌한 분위기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매트는 깜짝 뉴스를 발표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뒤져 핑크빛 샴페인 한 병을 꺼냈다. 웬 샴페인? 우리가 축하할 일이라도 있나? 매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드디어 찾았어. 이 친구야. 매트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다. 운명의 여인? 아니. 그럼 지구에서 기아를 물리칠 방법이라도 찾아낸 거야? 우리 땅, 미래의 우리 농장. 언덕 꼭대기에 통나무로 지은 집도 딸린 근사한 땅이야. 몇 년 전 매트는 항공기 조종 면허를 취득했고 수상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해 관광객들을 만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 지금 하는 일도 벌이가 괜찮았지만 매트의 꿈은 엘리엇과 함께 나파밸리의 포도 농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매트는
포도 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포도주를 생산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야. 당장은 포도 농장이 얼마 안 되지만 장담하건대 포도는 캘리포니아의 미래라고 할 수 있지. 우리에게 포도 농장은 엘도라도의 금맥이나 다름없어.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지금 포도 농장을 시작하면 조만간 떼돈을 벌게 될 테니까. 엘리엇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주에 땅을 보러 가마 약속했다. 포도주 사업에 관한 매트의 원대한 포부를 한창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손목시계에서 알람이 울렸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매트, 난 또 몇 명의 목숨을 살리러 가야 할 시간이야. 자네 오후에 뭐 할 건가? 엘리엇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켰다. 매트는 고개를 돌려 멋진 수영복 차림의 아가씨가 아직 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아가씨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에게 노골적인 윙크를 보냈다. 매트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는 젊고 미남인데다 앞날이 창창했다. 누가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 같군 그래. 하이드 스트리트에서 앞뒤로 차들이 꽉 막아서는 바람에 택시는 거북이 걸음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엘리엇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 정도 속도라면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를 듯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는 활기차게 걷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이 가까워질 때마다 늘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곤 했다. 과연 내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의사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할 수 있을까?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의사가 되면 어쩌지? 엘리엇은 자신이 아직 단련된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의사로서의 테크닉도 확신을 갖고 환자를 대할 배짱도 부족했다. 그는 사실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쌓아왔다. 버클리 의대에서 월반할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쳤고 보스턴에서 실습을 겸해 4년간의 수련의 생활을 이수했다. 병원 개업에 필요한 소아과 관련 전공도 추가했다. 그때마다 그는 빛나는 성적으로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의사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물론 환자를 훌륭하게 진료했을 때에는 의사로서의 만족감이 뒤따랐다. 중요한 수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환자의 목숨을 살려냈을 때에는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들기도 했다. 그런 날에는 차를 타고 병원을 나서 전속력으로 마리나를 따라 달렸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서 이겼다는 승리감이 밀려들었고 잠시나마 신과 동급이 된 듯한 황홀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의 기쁨은 결코 오래 지속되는 법이 없었다. 환희의 날들이 지나면 또 다른 날이 변함없이 이어졌고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결심한 환자를 구하지 못한 패배감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허탈해지곤 했다. 엘리엇은 시계를 들여다보고 담배를 진이겨 끈 다음 걸음을 서둘렀다. 이제 100여 미터쯤 앞에 있는 건물병원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가 진정 의사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엘리엇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물었다. 그가 의사의 길을 선택한 데에는 중대한 계기가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일리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되었다.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무사태평한 매트의 삶이 부러울 때도 있었다.
10년 전부터 그는 여유 있게 책을 읽을 시간도, 운동을 즐길 시간도, 여타의 취미에 관심을 쏟을 시간도 없었다. 도무지 끊임없이 환자들을 만나야 하는 숨가쁜 일상만이 주어졌을 뿐이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선 엘리엇은 가운을 집어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8시간쯤 잠을 푹 잔 게 언제적 일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10분 단위로 토막잠을 자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잠을 푹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었다. 엘리엇은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반짝반짝 빛나는 타일을 바닥재로 사용한 방에서 응급실 인턴인 링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아 환자인데 상태가 위중합니다. 이분들은 환자의 부모인 로마노 부부입니다. 링이 엘리엇에게 환자의 부모를 소개했다. 자그마한 체구의 갈색 머리인 남편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보는 즉시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다. 부인은 남편보다 키가 크고 금발인 북유럽 출신이었다. 정반대인 사람들이 멋진 조화를 이룬 커플이었다. 그들의 딸 애너벨은 침대에서 혼수 상태인 채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마노 부인이 정오에 집에 들어와 보니 애너벨의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제가 종합검사를 의뢰해 닥터 아만도자의 컴퓨터 단층 촬영을 했습니다. 링이 말한 의료 촬영 장비는 일명 스캐너로 그 무렵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엘리엇은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 곁으로 다가갔다. 15살가량 되어 보이는 애너벨은 엄마의 금발과 아빠의 얼굴을 쏙 빼닮은 아이였다. 최근에 머리가 아프다거나 구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노 부인이 대답했다. 혹시 자다가 머리를 박거나 침대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나요? 애너벨은 잠버릇이 험하지 않아 처음 누운 자세 그대로 잠을 자죠. 엘리엇은 청진기를 대기도 전에 이미 애너벨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죽음의 사자가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린 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진기를 처음 댔을 때의 반응은 고무적이었다. 숨도 잘 쉬고 심장과 허파의 기능도 정상이었다. 각막 반사신경을 검사했지만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공동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 환자의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던 엘리엇은 두 눈이 고정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흉골에 압박을 가하더니 환자의 손목이 수축했다. 좋은 징조가 아니죠? 로마노 씨가 물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엘리엇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엘리엇은 검사 사진을 판독기에 끼웠다. 그러나 결과는 보나 마나일 거라 생각했다. 대학 병원의 관례에 따라 판독 결과를 읽는 일은 인턴 의사의 몫이었다. 손해 부분에 부종이 보입니다. 링이 말했다. 잘 봤어. 출혈성 손해 부종이야. 판독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엘리엇은 암실을 나와 애너벨의 부부를 다시 만났다. 판독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엘리엇이 방에 들어가기 무섭게 로마노 부부가 합창하듯 물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판독 결과가 좋습니다. 따님은 조만간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 따님은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태가 절망적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들이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로마노 부인은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고 로마노 씨는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듯 다시 물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어요. 애너벨은 아직 살아있다고요.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종이 점점 확대되어 호흡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곧 숨이 멎게 됩니다. 그럼 인공호흡기를 쓰면 되잖아요. 로마노 부인이 절박하게 말했다. 물론 인공호흡기를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호전될 여지는 없습니다. 로마노 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애너벨 옆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내 딸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겨우 1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유감입니다만 뇌출혈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온 화사한 햇살이 병실에 은은한 빛을 뿌리며 소녀의 금발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애너벨은 마치 평화롭게 잠이 든 것처럼 보여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했다. 그렇다고 수술 한번 해보지 않겠다는 건가요? 로마노 부인이 아직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말했다. 남편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로마노 부인, 정말 유감입니다. 엘리엇이 로마노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그들과 잠시 같이 있으면서 위로의 말이라도 몇 마디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엘리엇 선생님, 오후 3시에 수술이 잡혀 있는데 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엇이 의사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면 로마노 부부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타진했어야 마땅했다. 에나벨의 장기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비통해하는 로마노 부부 앞에서 차마 의사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다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진맥진한 채 진료실을 나선 엘리엇은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수술실로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려 세수부터 했다. 화장실 거울에 퀭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절대 아이를 갖지 않을 거야. 내 자식이 죽는 일이 없게. 엘리엇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다짐했다. 일리나가 이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